20번 또 답지하고 선생님 답하고 좀 달라요. 답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start of the culture is가 1.2mg per ml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2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일마다 2분의 1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fter 12 days라고 했으니까 12일에는 2분의 1배가 6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 답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0.1875가 되고 단위는 밀리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은 첫 번째 항이 8이라고 나와 있고 S2가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S5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S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비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U1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할 수도 있죠. S2에서 S1을 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근데 S2 빼기 S1은 12 빼기 8이니까 두 번째 항이 4가 나옴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공식을 써볼까요?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8, 1 빼기 공비의 다섯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1 빼기 32분의 1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16 곱하기 31 나누기 32 계산하면 2분의 31이니까 답은 15.5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이 얼굴을 식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굴을 볼 때마다 20%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irst time 처음에 인식할 때 5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1회 시도를 할 때 5초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회 시도를 하면은 20%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0.8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0회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0.8의 9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0.8의 9제곱을 계산해 보면 0.67108864인데 보통 U자 3개까지만 표시를 하니까 0.671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세컨트가 되겠죠. 이것도 답지의 답과 선생님 답이 다릅니다. 답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비기닝에서 물의 양이 5,000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5,000부터 시작해서 everyday 매일 8%씩 물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항 A에 보면 부피를 구해라 start of the fifth d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물의 양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이 5일 시작할 때 물의 양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1일 시작할 때 물의 양부터 차례대로 규칙을 보면서 5일 시작할 때 물의 양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일 시작할 때 물의 양은 5,000이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물의 양을 묻는 거니까 5,000이고 그러면 2일 시작할 때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5,000 곱하기 8%가 한 번 줄어들었으니까 0.9의 1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하는 숫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할 때 이 2하고 여기 1제곱이 되는 거 사이의 관계는 1만큼 빼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5일 시작할 때 물의 양은 5,000 곱하기 0.92에 5일일 때니까 4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것은 계산을 해보면 5,000 곱하기 0.92의 4제곱 계산해보면 답은 3,581.96 세제곱미터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이제 중요한데요. B는 뭐가 생각하기 어렵냐면
아까 A는 스타트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며칠이 걸리냐라고 물었어요. How many days라고 물었어요. 3천을 써버리는데 며칠이 걸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작할 때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며칠 뒤에 3천을 다 쓰게 되냐라고 물었으니까 답을 할 때도 뭐 5일 뒤, 3일 뒤, 6일 뒤, 7일 뒤 이렇게 며칠 뒤라는 문장으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사할 것도 시작할 때 물의 양이 궁금한 게 아니라 1일 뒤에 물의 양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이 1일 뒤 물의 양부터 시작합니다. 1일 뒤 물의 양은 5000 곱하기 0.92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2일 뒤 물의 양은 5000 곱하기 0.9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일 뒤 남아있는 물의 양이죠. 자, 그러면 n일이라고 써볼까요? n일 뒤 남아있는 물의 양이 3000이 아니죠. 3000보다 작은 게 아니라 3000을 써버렸다는 말은 남아있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2000보다 작아질 때가 언제이냐라고 묻는 거니까 우변에는 2000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n일 뒤 물의 양을 식으로 고쳐보면 5000 곱하기 0.92에 지금은 n제곱이라고 지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0.92의 n제곱 그 다음에 5000을 양변에 나눠주면 우변은 0.4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배웠다면 여기서 양변에 밑이 0.92인 로그를 취해서요. n 로그 0.92 그다음에 진수는 0.4 이렇게 하면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 로그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계산해 보면 10점 얼마 얼마니까 n이 10일이다. 그래서 11 days 이후에 이제 물의 양이 2000보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답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수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 이전일지 등호 이후가 될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답을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호라면 양변에 밑이 0.9인 로그를 취했을 때 n은 로그 0.92에 0.4가 되겠죠. 이것은 밑변환 공식을 써보면 로그 0.4 나누기 로그 0.92가 되니까 계산기로 로그 0.4 나누기 로그 0.92를 계산하면 10.98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대략 10.98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일 뒤에 3000을 다 써버리는 건지 11일 뒤에 3000을 다 써버리는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10일 뒤에는 아직 물을 3000만큼 덜 쓴 거예요. 2000보다 더 남아있고 정확하게 10.9일쯤 됐을 때 3000을 다 써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뒤냐라고 물었을 때는 11일 뒤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1이 답이 됩니다. 11일이 걸린다라고 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A랑 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인데 A랑 또 차이점도 있죠. 첫째 항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큰 연습장에 이렇게 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크대요. 얼마나? 8 times 8배나 더 크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비율 S8 나누기 첫째 항에 관한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양변에 U2로 나누게 되면 U2분의 U5가 되고 이것은 R의 세제곱인데 이것이 8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S8과 첫째 항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S8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 U1이 분모에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U1이 약분이 되게 되면서 남는 식에 2를 대입해 보면 2 빼기 1분의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2의 8제곱은 256이니까 답은 255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 25번은 체스를 두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체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왕이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시사라는 사람한테 너한테 뭔가 상을 주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곡식을 첫 번째 칸에는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네 개, 이런 식으로 두 배씩 곡식을 달라고 했어요. 체스판에다가. 그러니까 왕이 생각했을 때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달라고 하는 보상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게 정말로 작은 양이 맞는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4번째 체스판에는 이제 곡식이 몇 개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곡식이 하나였죠. 두 번째 판에는 곡식이 2였고 세 번째에는 곡식이 2의 제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4번째 판에는 곡식이 2의 63제곱만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2의 63제곱 해보면 9.22 곱하기 여기 보면 218이라고 되어 있는 건 10의 18제곱만큼 곡식이 놓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64개의 체스판에 있는 곡식을 모두 다 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S64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는 지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양은 1이었고 2에 항수는 64개니까 64 빼기 1 이렇게 하면 2에 64제곱 빼기 1이 되어서 대략 1.84 곱하기 10의 19제곱만큼 곡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C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받게 되는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여기 7.5 곱하기 10의 14제곱그램, 이게 1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곡식의 양이래요. 그리고 곡식 한 톨의 무게는 0.1g 정도 될 때 how many years, 얼마나 걸리냐, 이 사람의 상을 다 주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 한번 50년 단위로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시사라는 사람의 곡식의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가진 곡식이 개수가 1.84 곱하기 10의 19제곱이라고 했는데 곡식 하나당 무게가 0.1이라고 했으니까 1.84 곱하기 10의 18제곱 g만큼 이 사람의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전 세계 곡식의 생산량이 7.5 곱하기 10의 14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누면 몇 년이 걸릴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 봅시다. 1.84 곱하기 10의 18제곱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나누기 7.5 곱하기 10의 14제곱을 하면 2453.3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50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더 가까운 쪽은 2450년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2450년 아니면 50년 더 뒤에 2500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더 가까운 쪽은 2450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2450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사라는 사람이 상을 주기 위해서는 전 세계 곡식을 다 이 사람한테 2450년 동안 줘야지만 이 사람 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지수의 증가가 얼마나 빠르고 큰 양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4번 정도 제곱하면 엄청난 양의 곡식을 받을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한테 되게 조그만 걸 부탁하는 것처럼, 조그만 걸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상을 다 줄 수는 없었겠죠. 너무 많은 양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26번부터는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26번은 n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공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비가 x는 없어졌으니까 x분의 y는 하나 더 추가됐죠. x분의 y가 됩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므로 x 나누기 x의 n-1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곱하기 y의 n-1제곱이 되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x 지금 이쪽은 1-n-1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끼리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2-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y는 지금 이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답이 됩니다. 2번은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계산기를 써보면 3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계산을 해보면 3069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28번은 1과 x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x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중항의 특징에 의해서 중간의 수의 제곱은 양옆의 수의 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서 양변에 x제곱을 빼보면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됨을 알 수 있고 x의 값이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값이 0이면 1, 0, 0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니까 10번째 항의 값은 0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9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을 답으로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6r 나누기 6의 r제곱 나누기 2의 r제곱이 계산이 되죠. 지금 지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r은 1부터 10까지 3의 r제곱이 되어서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해보면 3 나누기 2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88,572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구공이 수직으로 떨어진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퍼스트 바운스에서 높이가 0.6m만큼 튀어 올랐고 그리고 연속되는 바운스에서 80%까지만 높이가 이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높이가 0.6이고 두 번째 바운스에서는 0.6 곱하기 0.8의 1제곱이 되겠죠. 자, A부터 봅시다. 다섯 번째 바운스에서 높이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바운스에서는 0.6 곱하기 0.8의 4제곱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0.6 곱하기 0.8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246이라고 유효 숫자 3개까지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토탈 디스턴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이 튀어오른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수직으로 공이 튀어 올라서 0.6m만큼 올라갔어요. 여기 0.6m만큼 올라가서 공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고 여기가 첫 번째 바운스죠. 그리고 두 번째 튀어 오릅니다. 두 번째 튀어 올라서는 80%밖에 못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운스에서는 0.6 곱하기 0.8의 1제곱만큼 올라갔겠죠. 그리고 다시 똑같은 거리를 내려와서 다시 튀어 오릅니다. 세 번째 바운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운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운스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top of the first bounce to the top of the fifth bounce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하라고 했는 거리는 첫 번째 바운스에서 제일 높은 곳, 다섯 번째 튀어 오른 곳에서의 제일 높은 곳까지 이렇게 거리를 총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했는 거리를 다 표현해 보면 일단 0.6은 한 번만 더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0.6 곱하기 0.8의 1제곱은 거리가 두 번 계산이 된 거죠.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이니까. 다음에 0.6 곱하기 0.8의 제곱도 역시 두 번. 다음에 0.6 곱하기 0.8의 세제곱도 역시 두 번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운스, 다음에 세 번째 바운스, 네 번째 바운스는 전부 다 두 번씩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바운스는 한 번만 계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6, 0.6에 0.8의 4제곱만 따로 계산해서 중간에 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계산해 봅시다. 0.6 더하기 0.6 곱하기 0.8 곱하기 두 번 더하기 0.6 곱하기 0.8의 제곱 또 두 번 더하기 0.6 곱하기 0.8의 세제곱도 곱하기 두 번 더하기 0.6 곱하기 0.8의 4제곱은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18816 이렇게 나와서 유효 숫자 3개까지만 해보면 3.19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19m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suggest 제안해봐라. 이 모델이 더 이상 이제 20번째 바운스부터는 거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20번째부터는 그 튀어오른 높이 자체가 너무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작다. 높이가 너무 작아서 부정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엑서사이즈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